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8월 21일입니다. 9시 30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막바지 더위가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화수목 이렇게 비 소식도 살짝 있습니다. 또 내일 출근하실 때 우산도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 하루 방송 완전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와 XRP가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2021년 제가 2021년 저희 코인캐스 채널을 운영할 때 그때 리플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2,476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2021년이요. 2,476원. 그 다음도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 분위기 좋았을 때, 그러니까 네 자릿수로 놀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냥 호재가 있으면 있는 족족 다 이 가격에 반영되던 그런 때였고, 뭐 이렇게 조회수로 따지자면 별거 아닌 뉴스여도 한 5자릿수는 무조건 나오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2022년, 2023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여간 굉장히 그 금리 인하로 시작된 이 세계 또 경제 인플레이션 또는 CPI, 높은 CPI, 고물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악재가 거시경제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리플과 관련된 것은 또 SEC에 한동안 932일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 항소 또는 항소로 인한 SEC의 퍼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지금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XRP is vastly undervalued.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다. vastly는 대단이란 뜻입니다.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다. 저평가됐다. 또는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리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금 제가 2분 정도 스피치 해드렸던 것처럼 이 거시 경제 또는 이 리플만의 SEC와 관련된 그런 악재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저는 늘 생각하지만 2024년 언젠가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뭐 2025년, 2026년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이제 경기는 풀리면서, 물론 굴곡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대세 상승장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년 뒤에 전 세계 자산의 10%를 이 디지털 자산이 차지할 것이다. SEC가 중간 항소 Interlocutory Appeal을 하면서 항소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including XRP라고 했습니다. XRP를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브리핑하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자산,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2년 뒤에 전 세계 자산 규모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전 더 10% 이상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몸살이가 조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르름판 걷듯이 그렇게 투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는 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도 안정감이 돌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대세 경제의 사이클이 그래요. 2024년 4월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잡힐 것이고, 왜 제가 그렇게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FOMC를 포함한 뭐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항상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약간 디폴트 문제로 좀 이슈가 걸려있긴 합니다만, 근절 또는 회복
또는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경제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자산 규모의 10%를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유동성이 우리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되게 길게 보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long term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저가 매수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은 굉장히 먼 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입추가 지난 지도 훨씬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8월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9월입니다. 금방 추석이고요. 금방 10월 가을이고요. 겨울이고 내년은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회복이 될 것이고 금리 인하 이야기는 나올 것이며, 그리고 리플 아까 항소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그런 퍼드 같은 것들 싹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리플이 완전히 어떤 악재에서 완전히 해소됐을 때 그때의 평가가 진짜 평가라고 생각하지, 뭐 지금 가격이 7A다, 뭐 6B다, 7B다, 8A다. 저는 뭐 물론 당연히 올랐으면 좋겠지만 기분도 좋고 그렇겠지만 크게 의미를 두진 않고 싶다라는 말씀, 저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길게 볼 줄 알고 저가 매수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buy the dip, 파였을 때를 넉넉히 있지 않고 정신 차리셔서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쁜 뉴스 나올 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시간에 bad is good 이라는, 또는 매수는 고통스럽게, 뭐 이런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느꼈던 것을 3가지 격언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이제 투자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들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력은,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력은 어차피 길게 봅니다. 우리가 세력의 이 움직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와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되게 좁게 보고 싶거든요. 지금 빨리 올렸으면 좋겠고, 이번 달 안에 빨리 1,000원 이상 올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세력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나 세력은 길게 봅니다. 우리는 좁게 보지만 세력은 길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핀트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엇갈리게 되고 이렇게 맞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갈수록 조마조마해지고 조급함이 생기게 마련이죠. 세력은 2024년 보고 2025년 봅니다. 그렇게 길게 끌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 2026년에 또 큰 수익을, 돈잔치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리플의 펀더멘탈을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또 멋진 여러분만의 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밤 한 11시 반 전후쯤에 저희 고량주 과정 또 소액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좀 왕초보 강의로 시작될 테니까 고량주 과정 오늘 2분 들어오셨던데요. 네, 환영하고요. 이따가 방송 때 또 보시면서 하나하나 잘 차분하게 챙겨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2024년 딱 2배만 더 상반기까지 2배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우리 고량주 회원분들은 이따가 밤에 뵐 거고, 그리고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